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방암 예방의 첫걸음, 자가검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가검진 얼마나 자주 하시죠? 자가검진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질문 드리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좀 잘 들어보시고 매달 자가검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방암검진법, 한국유방암학회가 제안하는 검진법인데 30세가 넘으면 자가검진을 해야 되고요. 35세가 넘으면 의사에 의한 진찰을 시작해야 되고 40세가 넘으면 유방 촬영을 최소한 1년에서 2년마다 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세가 넘은 여성이라면 자가검진을 매달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333 원칙만 기억하면 되는데 333이죠. 생리가 끝난 뒤 3일 뒤에 3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세 부위를 만진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방암 검진을 하라 그러면 이렇게 눌러서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만지는 것이 아니고 벽에다 누르듯이 이렇게 3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누르듯이 만지는 것이죠. 그래서 3개의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세 부위인데 한 부위는 뭐 당연히 유방이겠죠. 유방 만져봐야 되고 쇄골의 위쪽 림프절, 목 쪽에 있는 림프절, 쇄골 위쪽에 온폭 들어간 부위에 있는 림프절을 만져보셔야 되고 쇄골 위 림프절이죠. 또 겨드랑이 림프절을 만져보셔야 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은 팔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움푹 들어간 곳을 아플 통증이 생길 정도로 꽉 눌러보시면 뭐가 만져진다. 그렇다면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가검진 시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가 끝나고 나서 3일 뒤가 가장 부종이 없는 요 시기이기 때문에 생리 직전에 만지면 뭐가 다 만져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만지지 마시고 생리 끝나고 나서 3일 뒤에 만져보면 뭐가 있다면 잘 만져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폐경이 된 여성들은 그냥 매달 1일 날짜를 정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거울을 보고 양쪽 유방의 대칭이 유지되어 있는지 한쪽의 위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지는 않았는지 혹은 한쪽의 유방의 크기가 유독 커졌다든지 했을 때는 병원에 오셔야 되고요.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느려 보면 또 뭔가가 있을 때 더 눈에 잘 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올리고도 보고 팔을 내리고도 봐서 유방의 대칭이 잘 유지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또 2단계는 이제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촉진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유방, 겨드랑이 림프절, 그리고 쇄골 위 림프절의 세 군데를 다 보셔야 되겠고 바디오일이나 혹은 버블 같은 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의 혹들도 만져집니다. 그리고 유두를 짜서 혹은 분비물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유방암 검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3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운 자세에서 밑에 이렇게 수건 같은 거를 좀 말아서 놓으면 가슴이 이렇게 돌출되면서 훨씬 더 만지기가 쉽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1, 2, 3단계에 거쳐서 유방암 검진을 하게 되면 뭐가 만져진다, 좀 이상하다, 지난달과 다르다라고 느껴진다면 병원을 빨리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 그림은 우리 황미나 선생님의 동생이신 만화가 황선나 선생님께서 그려주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꼭 병원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일단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에 무조건 오셔야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겨드랑이나 쇄골 위쪽의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 무조건 오셔야 되겠고 유방 피부에 주름이 생긴 거나 염증과 같은 변화가 생기는 경우 또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유두가 이렇게 함몰되는 경우도 유방암의 조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유두를 짰을 때 피가 섞인 분비물이나 혹은 노란색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꼭 병원에 오셔야 되겠고요. 한쪽 유방이 유달리 커진 경우 또 한쪽 유방이 유달리 처지거나 혹은 반대로 유달리 높아진 경우도 유방암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병원을 찾아주세요. 옆집 아줌마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방 검진에서 X선 촬영이 굉장히 아프죠. 어떤 분들 유방 X선 촬영하다가 기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피할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피할 수 없습니다. 유방 X선 촬영은 유방암 검진 중에서 유일하게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그런
검사이기 때문에 유방 엑선 촬영은 피해갈 수가 없겠고요. 유방 초음파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또 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검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절대 유방 촬영을 대체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아프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유방 촬영은 1년에 한 번씩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 대림성모병원에서 유방암 자가검진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일반인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5년 전쯤에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20%도 안 되네요. 참여자 10명 중 1명 12.2%만이 정기적으로 유방 자가검진을 하고 있다. 30%는 평생 단 한 번도 자가검진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다, 비교적 정기적으로 한다까지 12.2%지 사실 한 달에 한 번 꼬박꼬박 하시는 분들은 20명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반드시 유방 자가검진 시작하셔야 되겠고요. 30살이 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달에 한 번씩 꼭 정기검진, 자가검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방 질환 진료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유방에 뭐가 만져지면 어딜 가야 되나요? 산부인과에 가야 되나요? 내과를 가야 되나요? 영상의학과를 가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는데 유방의 질환은 유방외과, 외과의 일반 외과라고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외과의 전문 분야인 유방외과에서 다루는 질환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유방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질문했을 때 외과라고 답한 여성은 절반이 안 돼서 유방이 아플 때 다른 과들을 진료보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산부인과, 흉부외과, 내과 모르겠다라고 답변 주신 분들도 있는데 유방암은 유방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전문 분야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 결론으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검진을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유방이 아플 때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결론을 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많은 홍보와 계몽 또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유방의 자가검진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또 국내 실태에 관한 이야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자가검진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이런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가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병원에 오시면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하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